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디자인으로 저기술을 고부가가치로 바꾼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발전지향적이고 혁신지향적인 국가에서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통칭, 속칭 불리우는 그 인더스트리의 방점을 찍고요. IoT 회사를 차렸습니다. 블록체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빅데이터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런 화두 속에서 찾아오고 창업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솔직히 그런 슬로건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가 화두가 되고 나면 그쪽 분야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것과 유사한 슬로건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외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으로부터의 조망, 아니면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하다못해 부스를 하나 차리더라도 그 부스 하나를 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신기술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기질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창업이라는 것이 모두 이렇게 프론티한 분야에서만 일어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에서는 저기술인데 이거를 아주 손쉽게 디자인적인 요소만 가미해서 아주 많은 이윤, 고부가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낸 사례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가 직접 그 업무를 그 프로그램이나 그 솔루션이나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저기술을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로 옮길 수 있을까? 그 방법론으로 디자인을 주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뻔한 것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다시 사게끔 만들었던 그 사례들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요, 그냥 막걸리 잔이에요. 집에 있는 잔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막걸리 잔, 뭘 잔을 막걸리 또 더 사. 그냥 집에 있는 잔으로 먹으면 되지. 아니면 우리 식당도 이런 잔은 이미 있는데 아마 그래서 잔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재구매라든가 재판매를 유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막걸리 잔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굳이 나도 잔도 많지만 또 한 번 사고 싶게 만들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막걸리의 색깔이 우리가 우윳빛이죠. 좀 더 이거를 뭐랄까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달의 색깔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여기 막걸리가 뽀얗게 따라지고 나면요, 이 뽀얀 달 모양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달이라는 게 이런 보름달도 있지만 반달, 초승달 이런 게 있죠. 따라서 이 막걸리 잔을 달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막걸리 잔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조금만 남았을 때는 초승달 모양이고요. 반쯤 따랐을 땐 반달 모양이고 완전히 따라졌을 때는 보름달 모양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마시는 과정에서 반달, 초승달 이렇게 해서 막걸리 잔의 모습이 진짜 달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든 것이죠. 이걸 문글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 정취가 있는 막걸리 잔. 야, 이 잔만 갖다 놔도 우리 막걸리 가게 매출이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로 우리 가게를 떠들어 줄 것 같은데, 홍보해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해준 것이죠. 따라서 이 뻔하디 뻔한 막걸리 잔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남다른 정취를 주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마 이 달 모양의 이 막걸리 잔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냥 통상적인 뻔한 잔의 가격보다 단돈 1,000원이든 단돈 2,000원이라도 더 받아도 사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을 통해서 저부가가치 제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포장지도 참 예쁘게 팔렸고요. 단순히 막걸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티백 잔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예시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연필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죠. 샤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볼펜 사용하고요. 좀 더 멋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연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집은 아버지 때도 이 연필깎이나 만들었고, 나도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연필깎이 이거 만드는 공장을 인수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필 쓰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뻔한 연필깎이를 전혀 다른 데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아니면 새로 구매할 물건으로 탈바꿈시킨 사례가 바로 이게 야채 깎는 도구로 활용한 겁니다. 당근,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어머니들은 당근과 같은 이런 야채를 어떻게 하면 애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요즘의 사태인데요. 바로 아이들이 당근을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한 입 베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물건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바로 이 깎기는 당근 깎기예요. 당근을 가지고 재밌게 연필 깎기를 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뻔한 당근을 이렇게 이 연필 깎기 뭐라고 할까요? 이 찌꺼기죠. 이 찌꺼기도 당근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물건이자 나름대로 예쁘게 무엇인가 이것도 데코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뻔한 연필 깎기를 크게 만들어서 야채 깎기로 만들었고, 이게 단순히 아이들용 야채에 친숙하게 만들어서 야채를 먹이는 용도뿐만 아니라 요걸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음식점에서 당근을 데코하는 용도로 이거를 또 사가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즉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구닥다리 공장, 그 구닥다리 기계, 이걸 가지고 그냥 구태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는다면 굳이 신규 시설 투자 이런 거 크게 하지 않고요, 하는 업무를 통해서 하는 업무와 쌓였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세제통입니다. 이거 세제예요. 우리 유한락스나 이런 세제들이 바로 이런 플라스틱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플라스틱 통은 한 번 사용되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낭비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회사는요, 이 세제 이 통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제 통 몇 개를 모으고 가운데 볼링 공 같은 거 하나를 같이 묶어서 이걸 팔고 나면 어떻게 된다? 세제를 다 쓰고 나면 이걸 마치 아이들 볼링 핀놀이 하는 그런 놀이기구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착안한 것입니다. 이 6개 핀을 세워놓고 가운데 공으로 이걸 쓰러뜨리는 볼링공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것도 뻔한 낙스 회사가 뭔가 새로이 내 제품을 더 사게 만드는, 즉 리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요걸 또 사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인데요. 자, 이거는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이거는 궁극적인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인데요. 자, 어느 어머니가 자신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이렇게 세제가 묻었던 그 락스통이길 바라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것은 생각의 발로는 기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별건 아니지만 칫솔이라는 이 뻔한 도구를 한 번 더 요걸 사게끔, 굳이 산다면 요 제품을 사게끔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건데요. 바로 뭐냐면 여기 구멍 뚫린 요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면 컵을 가지고 오지 않고 양치와 치약과 칫솔만 가져오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양치하고 나면 결국 이렇게 가글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손에 받아가지고 가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굳이 손에 뭘 또 묻히기가 그렇거나 손도 좀 여의치가 않은 경우, 즉 그런 경우에는 참 가글하면서도 찝찝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냐? 바로 이 칫솔 요쪽에다가 물을 받으면 요 홈으로 갑자기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바로 요것도 아주 단순한 홈 하나를 파서 굳이 다른 칫솔이 아니라 내 칫솔이 훨씬 가치 있고 부가가치 있는 칫솔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그 커피숍에서 컨센트 꽂을 때 고생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의자 밑에 허리 깊이 수그려서 안 꽂아져서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고생해 보신 경험들 많을 텐데요. 여기는 그 컨센트의 모양을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컨센트에 플러그를 꽂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쉽겠죠. 이렇게 꽂든 이렇게 꽂든 아니면 꽂아 놓은 다음에 돌리다가 딱 들어가게끔 만들면 훨씬 플러그를 꽂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손에 안 닿거나 사람들이 허리를 깊이 수그려야 되는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러그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빌딩마다 이런 티슈박스 없는 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티슈박스 하나 사고 나면 이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 재구매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뻔한 티슈박스를 다시 사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디자인을 활용한 것이죠. 이 티슈박스 위에는 항상 붙어 있는 게 휴지를 아껴 씁시다,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지를 아껴 씁시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나면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좀 상하죠. 왠지 강요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 휴지를 아껴 쓰시다라는 문구 대신 자신이 지금 티슈를 뺄 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야, 이거 사다 놓으면 차라리 우리 빌딩 휴지 아껴 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건물 주인들에게, 즉 티슈박스를 이미 다 구입한 주인들에게 기존 것이 아니라 새 걸로 얼마든지 대체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그 고관여 기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히 디자인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엣지 있는 유머러스한 이런 제품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산업, 그리고 구태연한 산업을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즈니스는 꼭 고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한 기술을 이렇게 디자인을 활용하거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